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집합에 대한 수업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셔도 좋고 혹은 완전히 잘 이해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의 틀,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이 틀을 어떻게 프레이밍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화살을 2번 던져서 원판에 맞추는데 합이 2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이렇게 읽으면은 2보다 커야 되네? 그럼 뭘 맞춰야 되지? 1 맞추고 2 맞추고 2 맞추고 2 맞춰도 되고 2 맞추고 1 맞춰도 되고 이게 아니라 생각의 틀을 짜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살을 2번, 원판에 2번 딱딱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전체를 먼저 고려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틀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화살을 2번 펴펴 던지면은 전략적으로 가장 작은 것부터 혹은 가장 큰 부터 차근차근 확인을 해 나가 봅시다. 어떻게 맞출 수 있죠? 0, 0. 0에 2번 연달아 맞을 수 있죠. 혹은 0 맞고 1 맞을 수 있고요. 1 맞고 0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1 맞고 1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0 맞고 2 맞을 수 있고요. 2 맞고 0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는 1 맞고 2 맞을 수도 있고요. 2 맞고 1 맞을 수도 있고요. 2 맞고 2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전체를 한번 고려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합이 2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수의 합이 2 이상. 그러면은 2 이상인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이겠죠? 자, 그럼 전체 9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그 9가지 경우에서 2 이상인 것들은 6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전체의 경우가 요렇게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6개가 있고 밖에는 3개가 있어요. 어찌됐건 화살을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가 확률이 1이라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6개를 계산해서 구하는 게 편할까요? 1에서 3개를 빼는 게 편할까요? 이런 생각의 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고 유연하게 잘 적용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자, 우리는 오늘 집합이라는 것을 배워볼 텐데요. 집합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박스나 주머니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물건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못생긴 종이박스에다가 짐을 정리하진 않지만 이쁜 리빙박스 같은 데다가 물건을 종류별로 담아서 짐을 정리해 놓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라벨링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공들, 여기에는 장난감, 여기에는 인형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담아 놓잖아요. 수학에서도 이런 박스들이 있습니다. 수학의 박스는 어떤 물건을 담냐면은 수를 담기도 하고요. 개념을 담기도 하고요. 혹은 도형을 담기도 하고요. 뭐든지 원하는 것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지켜주면 돼요. 내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 명확하게 정의했다는 것은 그 정의를 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 물어봐도 모두 다 똑같은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건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생각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잖아요. 엄마는 사랑하는데 아빠는 조금 아리까리할 때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정의된 게 아니에요. 뭐 부모님 둘 다 사랑하시겠지만 자, 아무튼 6의 약수 이런 게 명확한 거죠. 6의 약수다 하면은 1, 2, 3, 6 이렇게 4가지 수를 이 세상 사람 수학을 조금이라도 배웠다면은 모두 다 1, 2, 3, 6 똑같이 대답할 테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면은 그 안에 우리가 물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의 배수다 안에 뭐가 들어가겠죠? 2, 4, 6, 8, 10, 12 이렇게 쭉 들어갈 거고 수학에서의 이 집합이라는 틀, 박스는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물건을 무한대로 넣을 수 있어요. 즉, 유한한 개수의 수나 도형이나 개념이나 뭐 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한한 개수를 넣을 수 있다. 자, 2의 배수를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또 하나 3의 배수도 담아 보고요.
얘네들을 다 담아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같은 애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6이 있고 여기에도 6이 있고 12도 있고 12도 있고 18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원소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하거든요. 같은 원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공통 부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아까 어떤 숫자들이 있었죠? 2와 3의 공통인 부분, 2의 배수와 3의 배수에서 공통인 부분, 6, 12, 18 이런 게 있었고, 그럼 순수하게 공통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2, 4, 8, 10 이런 애들. 여기에는 3, 9, 15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것을 내가 정의했을 때, 문제에서 무언가 정의되었을 때 이등변 삼각형 혹은 넓이가 5인 도형 이런 식으로 말이 딱 튀어나오면은 바운더리,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5인 애와 5가 아닌 애, 넓이가 5인 애들만 그 안에 탁탁 담기고 넓이가 5가 아닌 애들은 다 밖으로 튀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가 하나 정의될 때마다 생기면은 그 정의된 덩어리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각각의 독립된 영역이 있고 독립된 영역들이 있고 그 독립된 영역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그럼 겹치는 부분은 새로운 속성을 가지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6, 12, 18 얘네들은 뭐죠? 6의 배수가 되죠. 즉 2의 배수의 영역과 3의 배수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에는 새로운 속성을 가진 6의 배수들이 들어가더라. 이런 걸 생각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고려했던 2의 배수와 3의 배수 혹은 겹치는 곳에 있는 6의 배수 이외의 이 문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틀 전체는 무엇인지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생각의 틀을 고려하는 범위가 모두 다 고려가 된 겁니다. 자, 밖에는 어떤 숫자들 있을 수 있어요.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닌 숫자들 5도 있을 거고 뭐 1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숫자? 네, 11도 있고 7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이 바깥에도 많이 있겠죠. 물론 여기에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나 실수, 복소수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에 2의 배수, 3의 배수, 자연수가 아니라 사각형, 삼각형 혹은 좌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속성이 조금 더 확장되거나 축소되면서 정의되기도 할 겁니다. 그 정의가 명확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생각의 틀, 생각의 바운더리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틀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서 쓸 수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가 두 개가 있는데 물론 이 정도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보고 최대 공약수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2, 3, 5의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앞에 있는 수가 있고요. 2, 3, 5, 11로 구성되어 있는 뒤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공통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힘겹게 넣지 말고 쭉 적어 볼게요. 앞에는 2가 몇 개 있어요? 2가 2개, 3이 하나, 둘, 셋, 4개 있고요. 5가 2개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2가 2개, 3이 3개, 5가 하나, 11이 있습니다. 공통된 거는 가운데 겹치는 데 넣어주고 지워줄게요. 자, 2가 2개, 여기도 2가 2개. 그럼 여기에 2 넣어. 겹치는 게 되게 많네요. 뭐야? 5가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아무튼 네. 그럼 뭐 5가 2개, 3이 하나 남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 넣고 나면은 이 겹치는 부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3의 3승, 그리고 5가 하나 있는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될 거다. 두 번째로 큰 수가 되려면은 2, 3, 5 중에 뭐가 하나 빠지면 될까요? 뭐가 하나 빠지면은 두 번째로 큰 수가 될까요? 2를 빼야 되겠죠? 곱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하나 빼주면은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의 바운더리, 이 숫자는 요런 구성 원소가 가지고 있고 얘도 구성 원소가 요렇게 돼 있고 공통 부분은 최대 공약수가 되고 이 전체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요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각각의 단원들을 배워나가면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은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얘는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구할 겁니다. 사각형 만든 다음에 내가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사각형에서 빼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전체 틀을 설정하고 전체 틀을 좌표 평면 전체로 설정한 게 아니죠. 내가 딱 맞게끔 가장 타이트하게 사각형을 하나 세팅하고 그 부분에서 나머지 이제 남은 부분을 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계산하는 거죠. 집합에서는 여집합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라든지 넓이를 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생각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운더리를 우리가 나누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도형에서 내심, 외심, 이등변 삼각형 3개의 개념이 제시가 되었을 때 내심 하나, 그 다음에 외심 하나,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따로 분리한 다음에 하나로 묶어서 공통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집합적인 접근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의 정의된 바운더리를 따로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의 공통 부분이라든지 계산을 이어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략적 사고의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가 화살 던지는 거 했었는데 요번에는 공 꺼내는 것 해볼게요. 흰 공과 검은 공이 있는데 공을 2개를 꺼냅니다. 뭐 조건이 막 변해요. 흰 공이 나오면 검은 공을 하나 넣은 다음에 다시 또 한번 공을 뽑고 이런다는데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공의 색이 다를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흰 공과 검은 공이 있는데 공을 2번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죠?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자, 그런데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건 뭐예요? 색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요 색이 다른 화이트, 블랙이 나오거나 블랙, 화이트가 나오는데 선생님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 전체 틀, 내가 생각하는 전체 프레임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게 2개고 그 외의 것도 2개예요. 그러면은 뭘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생각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전략이. 자, 화이트 블랙이나 블랙 화이트 색이 다른 애를 뽑을 때는 우리가 화이트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블랙이 나오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화이트를 뽑았더니 색이 다른 걸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블랙이 하나 추가가 돼요. 원래 있던 블랙의 개수가 변하는 거예요. 조건이 변하면 계산하다가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즉 내가 영향받지 않은 거 화이트만 화이트가 나왔을 때 블랙을 넣는다는데 나는 그건 상관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개수는 똑같이 유지가 되네. 그럼 화이트 나오는 거랑 블랙 나오는 거는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럼 계산해서 1에서 빼자.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소가 똑같은 포션으로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똑같은 비중으로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애들의 규칙이 조금 더 편하게 파악이 된다면은 얘를 택할지 바깥을 택할지 안을 계산할지 밖을 계산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도 쉬운 문제긴 하나 여기서는 저 같으면은 화이트와 블랙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릴 것 같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적다라는 거죠. 내가 전체 틀과 안에 있는 구성하는 애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건 집합하고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를 잠깐 볼게요.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넓이가 지금 같은 거예요. 어떤 넓이가? 요 삼각형과 요 사다리꼴과 요 사다리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는 당연히 같겠죠. 즉 접었으니까
접었으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을 거예요. 그럼 삼각형과 사다리꼴 넓이가 같다라는 건데 내가 이제 길이비를 구하는데 생각 프레임을 어떻게 짤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지금 길이비를 구해야 돼요. 어떤 길이비?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길이의 비를 구해야 되는데 프레임, 묶음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나는 처음에 넓이로 잡을 거예요. 어떤 넓이? 삼각형의 넓이와 사다리꼴의 넓이를 프레임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요렇게 여기 삼각형의 넓이, 여기는 사다리꼴의 넓이. 그럼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원소는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사다리꼴은 높이에다가 밑변을 합한 걸 곱하죠. 공통 부분이 뭐죠? 지금 여기에서 공통 부분은 높이입니다. 높이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높이는 관심이 없어요. 공통 부분은 나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공통 부분이 아닌 나머지 쪽이 중요해졌어요. 나는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싹 지우고 한번 나머지 부분,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세팅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세팅하냐면은 내가 여기가 A고 여기를 B로 세팅하면은 여기도 B가 되고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같은데 넓이도 같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사다리꼴의 두 밑변의 합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랑 같아야 되죠. 이게 세팅이 되고 나면은 답은 나왔습니다. A 더하기 B하고 A가 있는 것과 BB가 있는, 즉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B 두 개와 A, B, AA가 길이가 같다. 그래서 A 대 B가 1대 3이 되거든요. 이거 뭐 계산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프레이밍을 어떻게 해 나간다? 아, 넓이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넓이라는 걸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해 볼게. 삼각형의 넓이랑 사다리꼴의 넓이가 동일한 정의인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양이 다른 것에 공통 부분과 다른 부분, 모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속성이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있나? 높이는 같은 부분인데 여기서 고려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높이를 빼고 나면은 밑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즉, 내가 생각의 프레이밍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가 집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등에서는 빠져버려서 아이들이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전달해주고 싶었지만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강에서 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네요. 그리고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설명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